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라리아하고 이제 열원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말라리아의 이제 역사라든가 말라리아의 어떤 어, 그 저기 생활사라든가 또는 이제 말라리아의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말라리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 오늘은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요다음 두 번째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말라리아의 이제 뭐 증상이라든가 또는 뭐 역학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면역학적 특성이나 뭐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사항, 예방법 이런 등등을 좀 몰아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리아와 열원충을 처음 소개드리는 내용인데 혹시 조금 전문 용어가 가끔 등장하더라도 너무 깊이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첫 슬라이드에 보시면 말라리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말라리아는 질병 이름이고 열원충은 그걸 일으키는 기생충, 말하자면 원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많이 혼돈해서 쓰는데 그냥 말라리아 자체를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말라리아는 질병 이름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말라리아를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잠시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 학질 또는 이제 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저희가 좀 어릴 때만 해도 학을 띄었다. 뭐 그 친구가 지독해서 그냥 거머리 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을 띄었다. 그 학이 바로 이 말라리아를 말합니다. 왜 그거를 학이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3.1열 말라리아는 재발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요즘 방법으로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말라리아가 나타났다가 또 좀 나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케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을 띄었다 이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거는 3.1열 원충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열이 나면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D1으로 보면 내일은 D2고 그 다음 날이 D3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걸러서 열이 난다. 그래서 하루거리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거를 그 학술적으로는 3.1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D1, D2, D3니까 3일마다 난다 이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말라리아는 코비드나 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서 형태가 아주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인데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거. 요 놈이 이제 이쪽은 적혈구, 우리 피를 갖다가 지금 확대해서 본 거니까 이 적혈구가 이게 여기 뭐 3개, 6개, 한 10개쯤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건 정상적인 적혈구죠. 근데 여기 지금 푹싹 내려앉은 거 요게 이제 안에 요게 말라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적혈구인데 말라리아가 여러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말라리아는 동그랗기도 하고 약간 길쭉하기도 한데 굉장히 운동성이 활발해가지고 우리 온몸을 지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숙주의 면역세포나 이런 게 나타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보고 아이고 저기 나타났다 그러고 지가 막 꼬리를 물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생충입니다. 이게 기생충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백신 개발이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라리아의 이제 한 단계인데 이 말라리아는 몸을 여러 번 바꿔요. 자기 몸을 길쭉하게 바꿨다가 동그랗게 바꿨다가 뭐 좀 이상한 모양으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형태를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몸속에서.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이 모기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기가 여기 지금 사람 피부를 물고 있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피를 빨아가지고 지금 여기 빨갛잖아요. 이 피가 이제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늘씬해요. 모기가 납작하고 늘씬한데, 이게 이제 피를 먹으면 이제 이렇게 팡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놈보다는 더 팡팡한 모기도 많이 있어요. 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 이제 말라리아는 이렇게 그 형태로 사람의 어떤 그 얼굴 모습이나 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빈혈이 나서 뭐 어지럽고, 그냥 그 빈혈이 나는 이유는 아까 그 말라리아가 그 적혈구 안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깨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적혈구를 깨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심하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장기에도 지금 병변이 오는데, 얘는 지금 뭐 굉장히 아픈 표정을 하고 있고, 열도 나고 있고, 빈혈도, 눈동자가 하얗잖아요. 빈혈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쑥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보통 아이들은 이런 게 안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장이에요, 비장. 이게 비장이 커지는 거라. 그리고 이제 비장이 커지면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한참 면역이 왕성해야 될 나이인데 이 비장이 이렇게 커지고 나중에는 딱딱해져요. 이게 돌처럼 됩니다. 내가 가끔 아프리카에 가서 이 감염된 아이들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아이고, 이게 돌이 들어있구나. 이 배 속에 어린아이들. 그거 딱딱하게 아주 만져져요. 그래서 이 비장을 만질 수가 있고, 정상적인 아이는 안 만져져요.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안 만져져.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냐면, 이쪽도 그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인데, 얘는 지금 배도 불룩하고요. 배도 불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눈 이런 데가 지금 빈혈기가 있고, 얼굴은 굉장히 아픈 그런 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 신장 기능이 또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 약간 뻘건 소변을 봐요. 그래서 거기 피가 좀 덜 이렇게 분해가 돼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변을 보고, 이런 다양한 이제 증상을 보이는데,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말라리아의 뭐 본산이라고 할 만큼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특히 남미, 이런데 이제 주로 말라리아가 분포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뭐 많이들 다녀오셨겠지만, 지금 이 여성이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더워가지고 그냥 뭐 늘 땀이 나니까 담요를 뒤집어 쓴다는 거는 밤에 잘 때나 그저 이렇게 덮을 정도지, 이렇게 낮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 이게 오한이 나기 때문에. 오한이란 게 덜덜덜 떨리는 거, 이렇게 이빨이 마주치고 막 어휴, 이게 열이 나면은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 오한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이 이걸 담요를 둘러쓰고 있고, 여기 이제 말라리아 약들도 여기 갖다 놓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WHO가 그 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도 앓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면 말라리아를 조금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겠는가, 이걸 늘 궁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마지막 결론은 모기장 치는 게 가장 이거다. 그래서 이제 이 모기장을 치고 이렇게 자면 어린아이가 지금 문제거든요. 어른도 말라리아에 걸리지만 어른은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걸렸다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려면 이제 모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이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모기장을 칠 곳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모기장을 어디다 이렇게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고, 어떤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움막, 이렇게 사이즈가 얼마 안 되는 우리 텐트보다 작은 그런 움막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데,
모기장을 이렇게 필 수 있는 정도로 넓지도 않고 그냥 조그마한 데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라리아가 이제 문제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탄자니아에 굉장히 여러 번 갔는데 이제 이 아이는 지금 저기 눈꺼풀이 이제 하얗게 돼서 빈혈이 많은가를 보는 거고 말라리아하고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지금 그 비장을 만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상외로 이렇게 멀쩡한 아이인데도 돌처럼 만져지는 애가 있고 지금 한참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아파 보이는 아이도 이제 조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커지려고 하는 정도. 이게 아주 만성기가 되면 증상은 거의 없어지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이 비장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죠.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은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데 이런 애들 중에도 가끔 이 비장이 만져지는 아이가 있고 또 말라리아 이 혈액 도마를 하면은 양성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 말라리아 환자를 현장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를 얼른 저 말라리아 약을 주거나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가라고 인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적이 많죠. 이게 지금 저희 이제 그 팀이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진단하는데 혈액 도말도 하지만 이거는 혈청 검사거든요. 피를 이렇게 도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말이라는 게 이렇게 쭉 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를 그냥 한 방울 정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구멍에다가 여기인가 하여간 구멍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만 있으면 정상이에요. 여기 C라고 한 거 한 개만 나오면 정상인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두 개가 다 양성이에요. 하나는 펜이라는 거는 말라리아의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는 얘기고 PF는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굉장히 독한 말라리아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나만 이 아이는 지금 열대열 말라리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바이백스 이 3일열 말라리아 뭐 열대열 말라리아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말라리아가 이제 발견된 거 말라리아가 처음 우리 인류의 질환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약 25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면 길고 뭐 또 우리 인류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우리 의사들의 이제 선서를 만들어낸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 병을 이름을 지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확인됐고 이게 병이라는 거 확인했고 처음에는 나쁜 공기가 옮기는 줄 알아가지고 이름도 잘못 지어가지고요. 이 잘못된 이름이에요. 말라리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이름인데 2500년 동안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말라리아 그대로 그냥 고유명사 같이. 이제 원인 기생충은 우리가 플라스모디움이 있어요. 열원충이라고 부르는 이 원충이 이제 플라스모디움이고요. 이 원충을 말라리아 환자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피해서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제 말라리아를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본 사람이 라베랑이라. 이 닥터 라베랑은 프랑스 사람인데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자기 집에 현미경이 있었던가 봐. 그 아마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장가를 갔는지 그래가지고 현미경이라는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현미경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드물고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 한 대 선물 받은 거나 못지않은 그 정도가 그 현미경인데 이걸 가지고 닥터 라베랑이 환자를 이제 피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뭔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막 꼬물꼬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가 있는 환자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열원충이다.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공기가 옮기는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공기가 들어가서 뭐 폐나 이런 데 들어간 줄 알았더니 피 속에 이게 이렇게 원충이 들어갔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모기, 특히 암컷 모기가 말라리아를 갖다 이제 전파한다는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또 이건 닥터 로널드 로스라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인도에 이제 군의관으로, 그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했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그때 군의관으로 가서, 군의관들 되게 보면 좀 빈둥빈둥 놀거든요. 노는데 군의관으로 가서 거기 의과대학 학장을 했나 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도에 뭐 전문가가 거의 없으니까 영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제 군의관으로 왔으니까 인도에 있는 무슨 의과대학에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니까 현미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자도 여러 명 이제 해가지고 보고, 또 이게 모기가 옮길 것이다 하는 그 서제션을 준 게, 그 어떤 말하자면 가능성을 제시한 게, 로날드 로스의 스승인 패트릭 만손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만손의 이제 서제션을 받아가지고 모기가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인도 가거든 그 모기만 죽으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잡은 모기가 뭐 수십만 수백만 마리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 하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한 1년 좀 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기 몸 안에서 또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말라리아 환자 피를 모기한테 이제 빨게 해가지고 그 모기를 해가지고 이제 탁 눌러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마다 말라리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는 걸 이제 결국은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노벨상. 그러니까 그때는 큰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큰 발견을 하면은 노벨상감이다. 모기는 알을 발육시키기 위해서 포유동물의 헤모글로빈 성분, 피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기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에 와서 이제 무는 건데요. 모기가 뭐에 자극을 많이 받느냐 하면 CO2 탄산가스. 그 탄산가스가 많으면 모기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같은 데 가보면 돼지가 이제 뭐 꿀꿀 하다가 꿀꿀 하면서 숨을 쉬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탄산가스 농도를 재보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도 막 탄산가스가 나오고, 사람도 가령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조깅을 이제 해서 땀 좀 흘리고 들어와서 재보면 탄산가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CO2에 민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드는데, CO2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해서. 그 헤모글로빈은 왜 필요하냐면, 그 모기가 지 알을 성장시켜가지고 이제 부화를 시키고 하려면 헤모글로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30초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가 한 명씩 사망하고,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라리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말라리아의 이제 어원을 보면, 에티몰로지를 보면, 말이라는 거는 나쁜 이런 뜻입니다. 의학 용어로 뭐 말포메이션, 말누트리션 그러면 누트리션이 안 좋은 거, 영양 부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나쁘다, 배드라는 뜻이고, 아리아는 이거는 이제 공기나 음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지선상의 아리아 그러면 그게 음률이잖아요. 근데 그 음률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는 공기라고도 하고 또 음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공기를 말하고, 나쁜 공기, 이게 이제 말라리아의 어원입니다. 어원인데 지금도 이제 이 어원을 쓰고 있는 거죠.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이제 종을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말라리아가 뭐 몇 종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5종류나 지금 밝혀져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거는 3일열 원충, 그러니까 플라스모디움 바이벡스라는 거죠. 이 플라스모디움 바이벡스는 3일열 말라리아를 일으킵니다. 질병은 이 3일열 말라리아는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터시안이라는 게 3일
걸러서 이런 뜻이에요. 터시안. 그 다음에 비백스 말라리아, 여기 비백스를 따서 비백스 말라리아라고 이제 부르고, 우리말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루 더 걸러서, 그러니까 이틀 걸러 열이 나는 거가 4일열 원충이에요. D1, D2, D3, D4가 되니까 가운데 이틀이 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일열 원충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고, 세계 어느 이 국한된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열대열 원충입니다. 열대열 원충이 아프리카에 만연하고 있는 거고, 아시아에도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는 뭐 말라리아에 아주 뭐 굉장한 유행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이 말라리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도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 유행하는 것들이 열대열 말라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원충 이름은 열대열 원충,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또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우리나라에는 오로지 3일열 원충만 있고, 4일열 원충, 열대열 원충, 난형열 원충, 원숭이열 원충은 다 외국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다. 아프리카에 제일 많은 거는 열대열 원충입니다. 말라리아하고 이제 우리 코비드-19 코로나하고 무지하게 차이점은 무지하게 많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의 하나는, 말라리아 원충은 이제 이게 열원충이죠. 열원충은 운동성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적혈구에 침입해가지고 이제 적혈구를 깨고 이러면서 막 다닙니다. 다니고 숙주 면역 세포로부터 회피를 하게 됩니다. 회피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이 말라리아가 이제 적혈구에서 터져 나올 때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찌꺼기들을 이게 연막처럼 그 적혈구를 딱 깨면서 나올 때 연막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면역 세포가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면역 세포가 인지를 해야 뭐 공격을 할 텐데 그걸 못하게 하고, 또 항원이 너무 여러 가지, 그래서 백신 개발이, 코비드는 발병한 지 뭐 1년 이내, 1년 조금 넘어서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말라리아는 지금도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백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백신 이것만, 이 백신을 성공하면 나도 노벨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특히 이제 일본 그 기생충 학자들이 많이 그 말라리아 연구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나는 노벨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평생 말라리아 연구만 하고 죽겠다, 이런 일본 사람들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젊은 학자들 중에 몇 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좋지가 않고요. 말라리아 연구만 해갖고는 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강의를 하려면 뭐 온갖 기생충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나는 말라리아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강의가 되겠어요? 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백신 개발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매달려 있는데도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분포하는데, 특히 열대하고 아열대에 많고요. 온대에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온대 지방에도 있고, 다만 냉대, 러시아 북쪽이나 뭐 베링 해협이나 이렇게 북극 가까이나 남극 가까이에는 없어요. 그게 모기가 잘 없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모기가 잘 없기 때문에 그쪽 추운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매우 드뭅니다. WHO가 이제 통계를 내기로 10억 정도 인구가 말라리아 유행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7분의 1, 8분의 1이죠. 세계 인구가 지금 뭐 거의 80억에 가깝기 때문에 10억의 인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실제로 말라리아에 걸리고 있는 사람이 매년 2억 정도,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2억 명이니까 코로나 못지않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말라리아 환자 중에 사망하는 사람은 사망률은 0.5%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 통계인데, 매년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여기 이제 100만이니까 62만 명. 이 62만 명의 숫자는 아프리카에서는 30초의 어린이 한 명씩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하루에 이게 2,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단 하루 만에 사망하는 말라리아 어린아이가 환자가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단한 질병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우점종은 열대열 말라리아가 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P5X는 3일열 말라리아인데 그게 그 다음이고, 이제 그 다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 열원충의 생활사 용어인데 이렇게 특별한 거는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고요. 요거 하나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 사람 간세포에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 잠복한 뒤에 이제 말초 혈액으로 나가서 적혈구를 파괴하는데, 이제 모기가 처음에 딱 물잖아요. 그러면 물면 거기서 그 스포로조이트라는 그 형태의 말라리아가 열원충이 보통 한 뭐 100마리에서 한 1000마리 이렇게 들어가요. 모기가 딱 물었는데.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모기 침샘에 있다가 이렇게 주둥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에 들어오죠. 그때 이 모기가 사람 피를 빨려면 저기 그 엔티코아귤렌트, 그러니까 응고 방지제,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쭉 빨아내는 동안에 이렇게 주둥이에 피가 이렇게 응고가 돼요. 그러면 모기도 막 이 주둥이에 피가 응고돼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모기가 사람 피를 딱 빨기 전에 그 엔타이코아귤런트, 즉 항응고제를 이렇게 내면에다 묻혀줘요. 묻혀주면서 일부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피를 쭉 빠는데, 요 침샘에서 그 항응고제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가렵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피 속에 들어있는 말라리아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그 모기 몸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을 시킬 때는 처음에 간세포로 먼저 들어가요. 말라리아가 처음에 혈액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세포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얼마냐면 대개는 한 달 정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때 잠복기라고 하고, 이 잠복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나오는데, 이 잠복기가 무지무지하게 긴 그런 종류의 말라리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게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1년 가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대부분의 경우에 90% 이상의 환자가 1년 정도 그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간 속에 1년 동안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혈액에 나오면 말라리아가 증상이 나오는데, 그 제주도에서요, 뭐 좀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진단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자들이 막 전화를 해와가지고, 아이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에도 말라리아가 상륙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어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도 1년 전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 걸렸냐? 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1년 전에 군 복무를 했는데 군 복무할 때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이나 이제 잠복을 하다가 자기 집이 제주도라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발병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분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잠복기가 1년 된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말라리아가 그냥 제주도에 상륙한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용어인데, 여기 이제 수면 소체라는 거는 그 1년 이상 간 세포에서 잠자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잠복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년 가까이 잠복을 하는 그런, 근데 한 10개월부터 1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체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분열 소체라든가 뭐 분열체라든가 또 생식 모세포 이런 것들이 있고, 모기에는 이제 생식 모세포, 생식 세포, 접합체 뭐 이런 아주 그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의과대 학생들 강의해가지고 시험 볼 때 모기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말라리아의 형태를 전부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대부분 다 잘 못 맞아요. 하나쯤 빠뜨리고 뭐더라 또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 모두 쓰시오 그래도 잘,
근데 미리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미리 공부하죠. 그래서 미리 공부한 사람은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편모 방출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모기가 이제 환자 피를 물었잖아요. 환자 피를 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모기한테 들어가서 모기의 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장에서 말라리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편모 방출 현상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로날드 로스인데 인도의 그 분유관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모기의 뱃속에서 말라리아 환자의 그 말라리아가 중체가 이렇게 편모같이 뭘 낸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편모를 내는데 편모는 뭐냐면 요 길다란 것이요 여기 길다란 것이 수컷이에요. 수컷 형태고 요 동그란 거 요게 암컷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적혈구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컷 형태구나. 수컷 형태에서 이 마이크로 가미트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마이크로 가미트가 이렇게 길쭉한데 이게 이제 암컷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제 접합이 일어나고 그게 유성생식이라는 거예요. 암컷, 수컷이 이렇게 하니까 유성생식인데 이 유성생식이 모기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적혈구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적혈구는 지금 정상이고, 여긴 지금 편모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기도 편모가 생겨 있죠. 이 편모가 생기는 현상은, 수컷 모세포에서 수컷 세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암컷하고 이렇게 접합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흡혈하는 모기 사진, 그 다음에 모기 중장에 말라리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분열한 다음에 바깥으로, 모기의 이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모기를 이제 잡잖아요. 모기를 잡아가지고 뭐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현미경에다 넣고 하나씩 보는데, 모기 중장은 겉에서 잘 안 보이지만, 모기 이제 이 배가죽을 조금 이렇게 가르면 그 안에 중장이 나오는데 중장 바깥에 뭐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말라리아 걸린 모기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모기 침샘을 도마를 해가지고 보면 이 말라리아가 이제 길쭉한 포자 소체라는 건데 이 길쭉한 모양이 이제 보이고 이 길쭉한 모양 요놈이 보통은 한 100마리나 많으면 1000마리 이 정도 들어가요. 모기가 한 번 물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기를 1000마리 잡으면 하나 정도 나와. 요거에 걸린 놈이. 이 자연계에 가가지고. 그래서 유행지에 가서 1000마리를 조사하면 하나 정도가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 나갈 때 무조건 말라리아 약 먹고 뭐 무조건 모기에 막 안 물리려고 막 무지 내를 쓰고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모기에 1000번 물려야 감염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계에서 1000마리 중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근데 유행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모기 그냥 수백 마리 하고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는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살고 가령 뭐 하루에 모기 한 마리도 보기 힘든 경우는 뭐 아무리 뭐 물려봐도 그 1000번 물리라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프리카는 1000번 물리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라리아의 여러 형태를 한번 보이는 건데 여기 이제 요거는 반지형이라고 하는 건데 요 반지형이라는 반지처럼 생겼잖아요. 요 반지처럼 생긴 놈이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나나 형태 또는 오이 형태, 오이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도 하고 또 말라리아가 이제 이런 반지형 같이 이런 걸로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메바처럼 막
적혈구를 다 먹고 있는 이런 놈도 있고요. 이거는 결국 적혈구가 깨지기 직전, 요것도 깨지기 직전이고, 그 요거 한 놈 한 놈이 이제 막 뭐 꼬리를 치면서 팍 하면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세적혈구에 들어가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가 다 세적혈구에 들어가니까 10배 이상 되는 적혈구가 그 다음에 또 깨지는 거예요. 그 적혈구가 계속 깨지니까 우리가 피를 막 늘 흘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이제 빈혈의 원인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말라리아의 이제 전파 방식은 제일 흔한 게 모기가 무는 게 이제 자연 감염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액시덴탈하게 우연히 감염되거나 뭐 좀 다른 유달스러운 방법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약 중독자나 또 수혈할 때도 만일에 내가 이제 그 헌혈을 했어요. 내 피를 뭐 한 450ml나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피를 헌혈했는데 내가 말라리아 환자였는데 이 하면은 그 피 안에 말라리아가 살아있다가 그 수혈을 받은 사람한테 말라리아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연 감염 여러 종류 중 하나고, 마약 중독자들은 이제 지금은 뭐 그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이제 쓰고 버리고 하는데, 이제 조금 상당히 오래 전에는 그 주사기 하나 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한 뭐 10여 명이 소굴에 모여가지고 여기다 꽂고서 그 시린지로 또 마약을 그 다음 사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 시린지를 말하자면 주사기를 한 개를 갖고 여러 사람을 이제 그래서 마약 중독자 간의 말라리아가 만연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선천 감염은 태반으로 아기 엄마가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동안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태반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경우는 물론 많고, 이제 살아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행지에서는 뭐 말라리아가 굉장한 큰 문제죠. 한국의 말라리아 요거 몇 개 말씀드리고 이제 대략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말라리아는 3일열 말라리아예요. 이게 유일한 거고, 이게 토착형 인디지너스 토착형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의 그 고전 기록을 보면요, 이게 이제 기록상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고구려 신라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헌의 기록이 나오는 거는 1152년에 고려 의종 때 처음 말라리아라는 학질이라고 해가지고 유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1278년 고려 충렬왕 때도 또 학질 유행 기록이 있고, 이 재밌는 건 1420년에 이제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아시죠? 그 세종대왕의 형님이 양녕대군이에요. 그 세종대왕의 어머니는 무슨 대비야,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대비마마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특히 이제 나을 듯 하면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또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그냥 완전히 케어를 시키는 거예요. 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피골이 상접하고 말라리아에 계속 걸렸다 조금 나은 듯 했다가 또 재발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 아마 이 대비마마는 말라리아로 인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양녕대군은 조금 젊었으니까 어떻게 뭐 사망했다는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오고 걸렸다는 기록이, 세종대왕은 안 걸린 것 같아. 안 걸린 것 같은데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596년부터 14년 동안에 그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했잖아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 학질에 관한 많은 얘기가 있고, 뭐 약초 같은 데서 그 항말라리아 물질을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지금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이 열대열 말라리아나 또 4일열 말라리아는 1960년경에 마약 중독자 간의 유행이 있어가지고 논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유입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가거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를 가거나 태국을 가거나 그러면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외 유입 환자죠. 또는 수입성 말라리아라고 하고 아니면 해외 유입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3일열 말라리아도 있지만 열대열 말라리아가 월등하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잡는 게 맨날 그 해외 유입 말라리아가 몇 명, 1년 동안에 몇 명, 국내 토착형 말라리아가 몇 명, 뭐 이렇게 통계를 이제 잡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토착형 3일열 말라리아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제 유행을 하다가 남한에서는 1984년에 환자 발생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서 한 8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저는 이제 말라리아 연구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라리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환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마테리알을 구할 곳이 없고 감염된 모기도 뭐 잡을 길이 없고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말라리아 환자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포기했던 그때는 포기했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왜 말라리아의 뭐 형태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었냐면 학생들 강의를 했었고 또 저 자신도 그 공부는 많이 했기 때문에 혈액 도말이 와서 현경을 보면 저는 말라리아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인데 휴전선 근무에서 병사 하나가 이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뭐 헬리콥터를 타고 막 급성 열이 엄청나고 떨고 이러니까 이제 그 후송이 돼가지고 수도통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군에 그 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그 제자 겸 후배인데 그 사람도 최 선생이 제가 똑같은 최 선생인데 그 최 선생이 전화를 해왔어요. 선생님 이게 자기가 볼 때 이게 임상적으로 하루 걸러서 이렇게 열이 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혹시 이거 말라리아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를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염색을 이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거 3일열 말라리아 틀림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0년 만에 이게 거의 또다시 발생했으니까 이 병사는 해외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오로지 저 토착적인 그런 군인이었고 고향에서 그냥 있다가 저 군에 가서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라리아가 그 모기가 북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휴전선 고기 지역에만 1993년에 환자 발생이 맨 처음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저한테 딱 혈액이 와가지고 도말이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붙이고 그거를 이제 증례 보고를 논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또 유명해졌죠. 말라리아 학자가 이제 돼서 그로부터 말라리아를 연구를 이제 또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남한의 말라리아 재유행 1993년에 DMZ에 근무하던 병사 1명에서 3일열 말라리아 발생하고 이 병사는 해외여행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 차이는 제 차이가 아니라 그 수도통합병원에 있던 군의관 최 선생이고 이 차이는 접니다. 이 차이는 제가 1999년에 저기 논문을 좀 큰 논문을 하나 냈어요. 말라리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에 관해서 재유행 말라리아에 관해서 한 6년 동안의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냈는데 이건 뭐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논문의 하나인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4년 이듬해 역시 DMZ 부근에 근무하던 병사 2명이 또 3일열 말라리아 발생을 또 한 거예요. 이 2명도 또 수도병원으로 가가지고 또 혈액도말이 저한테 왔습니다. 2명이 또 마찬가지로 3일열 말라리아.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DMZ에만 발생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조금씩 그해 94년에 18명 전부 군인 100%다 군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가지고 1999년, 2000년 이때 이제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한에만 4,000명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건당국이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고 뭐 또 그 저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그 묻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이제 했고요. 그때 했던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미군들이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미군들이 DMZ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도 환자가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이 미군들이 미군 중에 이제 군의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말라리아 학자들하고 회의를 하자 그래갖고 미군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난리를 쳤는데 현재는 매년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줄어가지고 매년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절반 이상은 북한에서 내려온 모기가 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이제 환자에서 또 모기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네모반에서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지금 국내 3.1년 말라리아 보세요. 4,000명 이렇게 이제 98년서부터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제 가장 피크고 그 후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2007년도에 2000명 남짓 나오다가 현재는 한 500명에서 이 뒤로는 제가 통계를 뭐 안 잡았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대개 다 500명 내로 2022년도 통계까지 다 나와.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금년도 말라리아가 조금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신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요 다음에 제가 이걸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겁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게 아니라 환자는 그냥 제주도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발병할 수 있지만 감염된 거는 1년 전에 이 비무장지대, 여기 저 군인들이 많은 여기 이제 강화도라든가 뭐 이런 지역도 연천, 파주, 철원 이런 데 가장 많고요. 요 아래도 조금 발생, 서울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우선 그 모기가 많지 않아요. 모기가 얼마나 많아야 말라리아가 유행하냐면 그 어디 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거나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후두두둑 막 모기가 와서 뜯기는 그 정도 돼야 말라리아가 유행합니다. 모기가 그만큼 많아요. 서울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걸리려면 걸린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DMZ 근처에 놀러 갔다가 또는 군 복무하다가 걸려가지고 서울에 집에 와서 발병만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2008년도에 이제 저희 팀에서 보고를 했고, 자, 북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 북한은 도대체 말라리아가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 쉬쉬하고 북한 관리들이 우리는 말라리아 없수다, 말라리아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혹시 뭐 국제학회나 이런데 어떤 학자가 한 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하는 학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북한의 말라리아나 기생충 학자는 제가 알기로 한 6명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을 다 얼굴 보고 만나고 왔어요. 2007년도에 만나고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진짜 기생충 학자나 말라리아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2명 정도인데 말라리아 환자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참 여기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30만 명 발생을 합니다. 북한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WHO에다가 북한이 스스로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들 30만 명 나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이 30만 명은 아마 말라리아하고 유사한 그 열 환자, 하루 걸러서 열 나는 환자를 다 말라리아 환자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30만 명이라도 뭐 거의 뭐 아주 많은 거죠. 왜냐하면 현미경이 별로 없거니와 현미경 보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엔간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전기가 하루에 뭐 한 몇 시간밖에 안 나, 한 두세 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미경 보기가 힘들고, 그런 데서 더군다나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보려면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카바 글라스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한데, 이런 게 그 미국 달러로
대개 다 이제 국내에서 북한에서 생산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달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 안 하고 하루 걸러 열이 나면 너 말라리아 환자다 이렇게. 근데 약도 없어, 약도. 약을 이제 WHO에다가 공급해달라고 이제 한 게 지금 이 정도 떨어졌어요. 현재 다행히 2008년도 현재 한 3만 명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또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또 이제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2행 말라리아 계절적으로는 주로 5월이나 6월에서 10월까지 이 피크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모기가 많은 때하고 이렇게 비슷하지요. 근데 실제로 감염은 1년 전에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월 달하고 5월 달에도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5월 달에 모기는 많지 않잖아요. 이거는 언제 감염된 거나 그 전해에 한 뭐 8월이나 이런 데 감염돼 갖고 한 9개월, 10개월 지나서 발병을 이제 그 이듬해 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커브를 갖다 보이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현재 주요 말라리아 유행지는 경기 북부하고 강원의 북서부, 즉 파주, 강화, 옹진, 김포도 있네. 김포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김포 지금은 이제 김포시지만 조금 김포라도 조금 경기도 쪽에 가까운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연천, 동두천, 철원 이런 데 환자가 집중되고 있고 2차 감염, 3차 감염, 2차 감염이라는 거는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 환자를 모기가 물어서 그 모기가 다른 환자를 발생시키면 이게 2차 감염. 또 그 환자를 물은 모기가 또 다른 사람을 발생시키면 3차 감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2차, 3차, 4차 막 이게 막 뭐 수십 차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게 바로 토착화라는 거. 근데 그 토착화 왜 조짐이라고 했냐면 이게 몇 차 감염까지 남한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아직도 잘 몰라요. 이게 북한에서 온 모기가 물은 건지 아니면 남한에서 이제 감염된 모기가 물은 건지 그걸 알기 힘들고, 북한 모기하고 남한 모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형태나 종이나 뭐 생활사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얘기는 있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을 더 많이 문다. 동물보다. 원래 이제 모기가 모기의 기본 습성은 뭐냐면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그 동물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물이 탄산가스를 더 많이 내거든요.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동물 막사에 이제 모기가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 동물이 뭐 고갈이 됐다요. 거의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동물이 남한에 비해서 엄청 적고,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무는 거다. 이제 이런 뭐 논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사이고, 남한 말라리아 재유행의 근원은 북한의 남서부지만 북한의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여기 우리 경기도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말라리아 상황이 종결이 돼야만 우리도 종결이 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왜냐하면 DMZ 휴전선에 사람은 못 지나가게 해도 모기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주요 매개체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거예요. 아노펠레스 시넨시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말라리아 모기고, 그 다음에 큘렉스 트라이테니오링쿠스라는 거는 이제 일본 뇌염 모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발견된 것만 아노펠레스 시넨시스, 야츠시로엔시스, 플루스, 클라이나이, 최소한도 4종에서 5종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군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다만 모기 500마리에서 1000마리 중에 하나가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에 500번이나 1000번 정도 물려야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요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라리아 나머지 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예. 93년도에 말라리아가 제일 유행했잖아요. 예. 기쁘셨습니까?